어느 순간 갑자기 여름이 사라지고 가을이 다가온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화사용 설명서의 JQ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어르신을 공경하자 그랜드파더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어떤 추억이 있으시거나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잠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죠. 누군가에겐 추억과 애틋함과 훈훈함, 그리움이 느껴질 테고, 누군가에겐 결코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이 아닐 수도 있을 테고 말이죠. 그럼 단순히 할아버지라 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정이 많다, 인자하다, 많은 삶의 지혜가 있다, 몸이 허약하지만 욕은 잘한다, 고약한 성격, 안쓰럽다, 화가 난다 등등 다양한 모습들이 떠오를 텐데요. 이 그랜드파더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살고 월남전 참전용사란 자부심을 좀 보기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주며 성격도 고약한 할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영화 초반에 술에 취한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관등성명 임마! 라고 시작해서 버스에 타려고 뛰어와 버스를 두드리는데도 그냥 가버리는 성격부터 여기저기 술병이 나뒹구는 모습에 에라이 하며 박스를 걷어차며 화풀이까지 하는데요. 이런 할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나이 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이런 행동엔 안타까운 사연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상만큼이나 그들을 괴롭히는 후유증인 전쟁 트라우마, 그리고 고엽제의 안 좋은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당시 특별한 약이 없어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거라곤 술뿐이 없었기에 술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고, 술로 고통을 줄여 살만하지만 그 술로 인해 가족이 고통을 받아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되는 또 다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할아버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출근시켜주는 버스기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역시나 매일 술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다 아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어 아들과 같이 일하던 주변 인물들과 꼬맹이 시절 이후에 본 적 없던 손녀딸을 만나게 됩니다. 연락 없이 지내던 아들놈의 장례식까지 다 치러주는 주변 인물들에게 감사함과 그간 아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묻게 되고, 빚이 많이 쌓여 힘들어했다, 자살한 그날 술을 먹은 것 같다 라는 요즘 시대에 근근히 보이는 가슴 아픈 현실의 피해자라며 할아버지를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손녀딸과 몇 마디 나누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자살한 아들놈은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술에 매일 쩔어 사는 걸 보며 자신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다고 딸에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조금씩 수상한 냄새를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마 대충 이 영화의 그림이 예상되실 겁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라는 배경과 예고편에서 보여주는 총질과 후루판 가스통을 보며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 가족을 잃은 한 남자의 복수극, 사회가 해주지 않는 정의구현을 실행시키는 집행관 등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와 비슷한 영화들을 살펴보면 2004년 퍼니셔, 2007년 데스 센텐스, 2008년 테이큰, 맨 온 파이어, 2009년 모범시민, 2010년 아저씨, 2013년 용의자 등등 가족을 잃어 복수하거나 아저씨나 맨 온 파이어처럼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 혹은 가족 같은 인물을 잃어 복수하는 영화와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죠. 여담이지만 이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2007년 데스 센텐스였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열한 영화 중 전직 특수요원이란 배경 없이 가장 현실에 근접한 평범한 아버지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을 그려내어 개인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냥 이렇게 뭐만 하면 죄다 전직 특수요원이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전직 특수요원의 가족이 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솔로로 지내십시오. 솔로로. 아무튼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오죠. 이 영화는 한 3분의 1 정도까진 자살한 아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각자가 가지고 있던 삶의 아픔들을 마주하며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조금씩 서로 알아가는 가족이란 관계 회복에 나름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손녀딸과 할아버지가 나누는 대화에선 서로의 마음과 현 상황을 비유하는 대사들이 오고 가며 확실히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캐릭터 간의 심정 변화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 회복도 회복이지만 자살했다는 아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아들 유품에서 나온 각종 명함을 기반으로 조금씩 진실을 파헤치다가 결국 경찰에게 재조사를 요구하지만 쉽사리 들어줄 우리의 공권력이 아니지요. 당연히 묵살당하고 결국 할아버지 혼자서 어디까지 누구까지 관계되어 있는지 다운로드 컴플리트가 되자마자 이제부터 월남전 참전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둘 훈계를 시작합니다. 이 훈계하는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다소 약간 밋밋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단 주인공이 할아버지인데 막 2단 옆차기 막 공중 480도 돌려차기 막 이런 거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눈알 튀어나오죠. 게다가 그리 많은 예산이 투입된 영화도 아니니 앞서 소개한 복수국 영화 같은 스케일을 기대하신 거라면 다소 실망하실 수 있겠습니다. 훈계하는 장면 자체의 재미보단 훈계하러 가기 위한 할아버지의 과정과 복수식의 정의구현이 개인의 힘으론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네요.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니 몇 가지 더 짚어보면 월남전 참전용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전쟁에서 쓰였을 법한 노하우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소 표현이 거칠 수도 있겠지만 고문 장면이라 한다면 실제 전쟁에서 쓰였던 고문 등을 하며 그땐 이렇게 했어 임마 뭐 이런 거라든가 자기보다 월등히 신체 조건이 좋은 젊은이들을 훈계하는 건 사실상 힘들 텐데 어떤 아이디어 없이 맨몸으로 부비부비하는 장면에선 다소 아쉬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처럼 읊어대는 대사나 폼 잡는 모습들은 할아버지의 결의를 보여주려 한 것 같았으나 피식 하며 헛웃음이 나왔고 역시나 헐리우드 영화처럼 잡아야 될 놈들은 어찌 그리 잘 찾고 잘 잡는지도 좀 애매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렇게 요렇게 이리하여 마지막 최종 보스에게 훈계를 하려던 찰나 자살했던 아들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던 훈계는 마저 끝내야지 하며 정의구현을 끝내고 경찰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는 찰나 우리의 공권력이 또 초를 치며 영화는 끝을 맞이하는데 과연 훈계를 받은 관계자들의 결말과 할아버지의 결말 아들은 진짜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인지 누군가의 미필적 고의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위상을 알려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이 되기 위한 미래를 그리며 용감하게 싸우신 분들이 무책임한 태도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로부터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으며 어떤 고통을 품고 사는지 요즘에 나온 부산행, 터널처럼 이 영화도 역시 잘못된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월남전에 관한 내용과 정보와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남다른 교훈을 던져준 영화 그랜드파더. 우리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합시다. 이상 JQ의 영화 사용 설명서였습니다.